안녕하세요, 동민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죠. 이번에는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책은 예전에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추천했던 책들이거든요. 자식에게 추천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의 돈키호테. 돈키호테 알잖아요, 그죠? 풍차에 뭐 약간 정신 나간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우리 어릴 때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었었는데, 시각을 조금 달리하고 제가 스페인에도 까미노 하면서 갔었었거든요. 세르반테스에 대한 거나 이런 돈키호테에 대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편견이었다는 걸 살짝 가지고는 있었는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산 이유는 이 작가가 이름이 김호연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연지기, 이름, 호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그냥 선뜻 책을 들고 책을 읽었는데, 20대 30대가 PD가 되고 자기의 성과물을 누구한테 뺏기고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릴 때에 돈키호테 가게에 있었던 그 아저씨, 그때 추억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그때의 추억과 더불어 의미를 찾아가고 직장도 자기 삶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거를 읽었을 때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 딸이 유튜브 편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한테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요즘 20, 30대가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됐을 때 이 책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은. 돈키호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정의의 사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벼워요. 문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라만차 클럽, 그리고 아미고 친구들, 그리고 돈 아저씨 친구들과 더불어서 클럽도 만들고,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도 계속 관계를 하고 서로 확인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사실 저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볼 때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뭐 30년 된 치과 의사고,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한 15년 정도 제가 치과계를 떠났었어요. 다시 돌아왔거든요. 중리산이 하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나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 했으면 저는 제 이야기를 쉐어하고 싶어요. 나누고 의사의사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파선처럼 되어 있어요. 기역, 미연, 순으로 이렇게 자기 삶에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깊이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왜 나는 그렇게 한 단어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살았을까? 나의 20대, 나의 30대 힘들었을 때에 이런 거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필사를 하라고 할 정도로 곱씹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가볍게 읽는 책은 아니에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일 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걸 제가 심심해서 일본어, 영어 계속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를 간절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뭐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가. 어머님 뭐 했는데? 나의 간절함은 사실은 생명이에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누가 나의 삶을 뺏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해가지고 빅터 프랑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걸로 번역도 되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언급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하면서 저의 인생하고 많이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막 이렇게 하는 말을 웃으면서도 사실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가 있을까요? 즐긴다라는 그 말 자체가 사치예요. 이거는 원서거든요. 이거 우리 스터디를 했었어요. 다 번역을 하고 자기 분량을 곱씹어서 요약해 와가지고 발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이 책을 정말 한 2달간 이렇게 공부하듯이 했거든요. 번역본도 읽고 이 책도 읽고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많은 토론을 해가면서 읽었던 거거든요. 나치,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제가 그 단어 몇 개만 언급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 정신분석가가 그 인생을 객관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또 로고세라피를 수용되기 전부터 계속 썼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그걸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로고세라피를 의미를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볍게 하는 말하고는 무게감이 달라요. 의미라는 거가 정말 미세한 떨림으로 그거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빙하에 조그만 씨앗이 숨만 쉬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는 것처럼 그만큼의 의미가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밑바닥에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의미를 느끼고 그걸 소중히 할 때에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닥이다. 이 의미를 느끼고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정말 추천하거든요. 여기 줄 치고 메모해놓은 거는 너무 많은데 한 문장인데 He who has why to live for can bear almost anyhow 이렇게 되거든요. Live for 뭐를 위해서 사는가 그게 의미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견딘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이 있었다는 거 알죠? 그리고 90%가 나치가 봤을 때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90%가 가스실로 가고 노동력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10%는 완전 알쥐를 만들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미 없다고 하면은 바로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가스실이 있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걸 가스실로 나를 집어넣겠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가스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내가 사랑받았던 내가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사람이 약간 미친 듯이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한대요. 빅터 프랑켈은 자기 부인하고 사랑했던 순간, 사랑을 받았던 순간 그 순간에 몰입하거든요. 물론 그 부인은 이미 사라졌어요. 가스실로 간 상태인데도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기억,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빅터 프랑켈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딱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목줄에 딱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임상실험군에서 저 혼자 끝까지 갔어요.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다, 임상실험을 해체시킨다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거기서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됐는지 몰라요. 중간에 이렇게 다 사라졌으니까. 저는 이 길 가다가 강아지가 목줄 매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겠다. 나도 그랬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거기서도 그 의미를 찾아서 그래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살고 나니까 또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의 어떤 로고세라피,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 생각들,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이 생각들이 자기를 살렸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인생이 의미 없어, 그냥 나는 사라지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책도 내용도 계속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정수다, 그게 진리다 라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공감할 만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사실은 여기에 관통을 해요. 똑같은 어떤 의미가 관통을 해요. 이거는 클래식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중간, 이거는 아주 캐주얼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안에서 관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의미예요. 의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뭔가, 의미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 되새김질한다.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 속에 있다. 매일매일 하는 내 말 속에, 그리고 눈빛 속에,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 눈빛 속에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면 더 고맙고요. 안녕, 바이.